네, 여야는 돌아오는 월요일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국감 전국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내치는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질문을 두 분께 일단 간단하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국감이 어쨌든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월요일 종합 국감을 하고 나면 어떠십니까? 점수를 좀 매겨보시죠. 한국당과 여당, 바른미래당까지 넣으셔도 좋고요. 네.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문제가 많은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기 때문에 여야 충돌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저는 한 80점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전체적인 합니다. 평점을. 네. 여당과 야당도 한번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여야 예. 종합해서 평균 점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저는 종합해서 한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정쟁 국감, 괜히 말싸움 국감,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이런 국감이 아니냐. 이럴 바에는 국정감사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70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는 뭐냐 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일종의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 예. 이게 이제 양대 쟁점이 되면서 여야 어느 쪽으로 원래 이 국정감사는 야당이 주도하는 건데 예. 여당에서도 이제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여야가 대등하게 창과 방패로 예.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싸움을 벌이게 됐고 상대적으로 예. 좀 아쉽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 좀 의석이 적은 정당들은 좀 존재감이 좀 덜했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여야 나눠서 점수 매기는 거는 좀 생략을 하는 게 좋으실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소에는 야당이 일단 독주를 하는데 예. 이번에 여당도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점수를 후하게 주시고 싶으신가요?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당에서 선방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여당이 더 높은 점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 국정감사란 그야말로 국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왔는지 이 국회에서 정말 하나씩 따져보고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정책을 만들고 법을 또 만드는 곳인데 예. 거기에 저는 보면 가끔 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호통을 치고 말을 아주 막 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또한 국회의원들의 이미지 정치로 여러 가지 한복을 입고 나온다든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나온다든가 저는 그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감사가 좀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따지고 묻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 이미지 정치는 다른 곳에서 하고 특히 호통을 치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퇴하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은 진정한 국정감사의 취지에는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립 유치원 비리 그리고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는 평양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아주 뜨겁게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사실상 반평화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평창 올림픽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의 공포나 핵위협에서 우리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공포 속에 살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평양 선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저는 여야가 대립을 하더라도 이런 평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없는 한반도 선언을 했고 이것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군사적 적대 지역 적대 행위를 없애고 지금 당장 JS의 지역만 하더라도 이 무장 해제가 됐죠. 그렇죠. 해제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도 각광받게 되는 그런 발빠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 입으로 조선 반도를 핵무기, 핵 위협도 없는 그런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한 것은 전 세계
다 알려지고 보도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산가족 상설 면에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서 당장 이산가족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담은 것들은 어떻든 저는 평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준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럼요. 예.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감 마지막 쟁점은 예. 그동안에 두 가지 사립 유치원 비리하고 이제 고용 세습 의혹이었다가 마지막 지금 쟁점은 이제 평양 선언에 비준을 한 거하고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 예. 그 비준한 이 두 가지를 비준한 거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과연 비준한 게 예. 옳으냐 그러냐인데 우리가 이제 외교안보의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당을 여야 정파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력을 모으는 게 바람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대한 거고 또한 국민들의 오히려 국론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더욱 헌법과 여러 가지 관련 법에 따라서 이 비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어느 쪽에 오르냐는 좀 더 법률적 논쟁이 필요합니다만은 예. 일단은 지금 헌법 60조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21조에 관련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점에 거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안보 관련 조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다. 예.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서 이제 비준을 하라는 거고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만은 예. 이제 그러한 건데 이거를 이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평양선언도 그렇고 남북관계 합의서도 그렇고 판문점 선언의 그 일종의 후속편이거든요. 예. 그럼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하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은 국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먼저 하는 거, 예. 먼저 하는 게 또 옳으냐라는 것도 충분히 논란의 소지는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여야가 뭐 이거 갖고 이제 서로 정쟁이라든가 막말을 해야 될 거는 아니고 네. 철저하게 법리를 놓고 건전하게 토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저는 재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평화를 안겨주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고 네. 그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있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여당 정부도 귀담아 들으면서 불법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좋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이 정부가 어떻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청하더라도 현재의 스탠스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이 고용세습 의혹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야사당이 국정조사 좀 하자. 근데 민주당은 이걸 아직까지는 확 받질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한국당하고 이제 야 3당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이 고용세습 또 일종의 또 채용 의혹, 비리 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론의 최근에 어느 여론사기관에서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표본 오차라든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한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정의당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 정의당은 딱 부러지게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죠. 예. 하게 되면 강원 랜드 이런 거하고 같이 하자라든가 이렇게 여러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야3당끼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공감을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사실 또 의혹이 있으면 예. 아까 말했지만은 어떻든 그거를 비리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정확하게 비리가 있는지는 현재 규명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하든지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예.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하든지 이미 자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서울시가 중간에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비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이거에 이제 또 이런 지금 또 하나는 관심이 있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야권이 과연 공조로 갈 수 있느냐 이거 외에도 그런 데서 관심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야권이 이제 사야당이 예. 사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다른 새 여당 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이 사당이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걸 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게 서로 이제 맞붙은 좀 정치 쟁점이 돼가고 이거 있어서 어떻게 귀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여당에서 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 아니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충분치 못하거나 불만스러우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예. 그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의 어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고용 세습이나 이런 문제는 여당이 앞장서서 일벌백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특히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이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또 이런 어떤 이 국정조사를 빅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빅딜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절차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치 못하거나 아니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되면 국정조사를 거쳐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칫 국정조사로 가가지고 정쟁으로 흘러버리면 예.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 것이 과거의 국정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특별하게 건진 것이 없었다. 실효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런 점을 먼저 좀 논의가 돼야 되겠죠. 부장님 생각도 선감사 후 국정조사 이 부분에 찬성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는 이제 더 계속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깊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네.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정치적 선전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원 감사가 이미 또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저는 감사원 감사를 기다린 뒤에 나중에 국정조사를 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여론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도 이거는 둘 다 동시에 저는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평양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방금 얘기했던 주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다음 달 5일에 여야정 협의체가 처음으로 지금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가 있든 없든 예. 여야가 사이좋게 뭔가 타협해내는 걸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다만 잘 타협되고 협치라고 본 것은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거 우리 공개하지 그런 말자. 건 그렇죠. 이런 것은 여야가 굉장히 합의가 잘 되고요. 합의가 잘 돼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나중에 그러죠. 나중에 밀려서 아니면 봉급을 올리거나 혹은 또 비서를 한 명 더 채용하자 이런 거 조용히 여야가 잘하시죠. 잘 맞춰져서 국민적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평소에는 늘 으르렁거리고 예. 다투는 것. 저는 여야가 서로 견제 감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히려 좀 너무 부적절해 보일 정도로 불편해 보일 수 있죠. 욕을 하고 이랬지만 저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또 같이 술자리 가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을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정책으로 대결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정에서 어떤 식의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식시켜줄 그런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죠. 여야정 협의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부장님은? 여야정 협의체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합의를 할 때 분기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달 5일 날 이제 해서 정무수석실에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야를 오고 가면서 예. 하고 있는데 한국당도 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째 개최 여부가 일단 한국당이 불참해버릴 가능성도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가서 들러리 하기 싫다라는 명분을 대면서 이렇게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여야정 협의체는 일단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야가 최소한의 어떤 협치를
본격적인 연정이나 이런 거는 현재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예. 최소한 협치를 하고 서로 국정을 협조하는 측면에서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만나서 아까 말했지만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라든가 평형선언 비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논쟁이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다 논의를 하면서 특히 요즘에 또 안보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지만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민생 문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특히 규제 개혁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이거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 게 다른 이견이 있는 거는 이견이 있더라도 네. 공통 분모를 찾아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요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그립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금씩 입이 거칠어진다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역량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예.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정책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역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또 다른 얘기들이 역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정치인들의 언어는 그 정치인의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막말의 대가라고 불렸던 홍준표가 그립다 이런 논평이 나온다는 것은 예. 저는 좀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떤 의도로 나왔든 간에 정치 풍토에서 이런 수준의 말이란 것은 저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더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짜 홍준표 대표가 그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려워요. 그거는 실제로 뭐 그립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이 거칠다고 하는 거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예. 이야기한 거고. 근데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죠. 홍준표 전 대표가 됐을 때 좀 홍준표 대표의 그런 리더십의 이런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판받으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득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죠. 예,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예. 저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단연코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막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만이 아닙니다. 다 지난 처음에 뭐 중간중간 했습니다마는 문워크 이런 지난번에 대표 9월 5일 날 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그 교섭단체 대표에서 막말이 하나가 아니고 블루하우스 스피커도 너무 여러 있었죠. 개를 가지고 막말 거의 퍼레이드 수준에서 예. 그때 뭐 무슨 문워킹이라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세금 뺑소니 정권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요번에는 영향도 안 되는 사람으로 좀 소개했는데 지금 예. 진짜 막말은 이번에 소개를 지금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말하기가 좀 그렇죠. 예, 유럽에 가서 X 망신 당했다라는 예.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이런 말들을 막 뱉어내는데 그 본인의 별명 이거 소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다 워낙 나오니까 이거는 예. 소개될 텐데 본인의 별명이 들깨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들깨라는 거는 막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선명한 야권의 사령탑으로서 투쟁을 하라는 뜻에서 의미로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예. 이 별명에도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막말은 도움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중간에 그때 9월 초에 그 대표 연설이 너무 그 말을 많이 해서 네.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들이 전달돼서 본인이 자제하겠다는 말을 좀 했었대요. 제가.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이거를 지금 전국의 광역 기초위원들 앞에서 한국당 소속 예. 앞에서 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쫙 워낙 한두 마디가 아니고 여러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건 당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마 제 입으로 그런 사례를 말씀 못 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해줘서 예. 저는 오히려 감사한 편인데 사실은 이런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 수준과 품격은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네. 정치 어떻게 보면 꿈꾸는
어떤 뭐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저런 식으로 해야 선명성을 보이고 또 내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보도가 되는가 이런 잘못된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민심 임하도록 이어지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좀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재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